그는 아빠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아빠로 남았다. 서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끝까지 함께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한 아이의 하루와 한 여자의 삶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사람, 이 이야기는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해야만 사랑일까? 그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인생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이 떨린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의식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밀려왔다.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기계 소리도 사람 숨소리도 모두 멀게 느껴졌다. 침대 위에는 하얀 천이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덮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보는 순간 모든 게 사실이 될 것 같아서 민지는 이미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아이의 키에서는 침대 위가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민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쪽 팔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아빠, 아이는 작게 불렀다. 소리를 높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잠든 사람을 깨우듯 익숙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다가가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이보다 내가 더 겁을 먹고 있었다. 민지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아빠, 일어나. 그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걸. 나는 아이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모으고 그저 서 있었다. 울음이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았다. 하얀 천 아래에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걸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까 마트에 들렀어야 했다는 것, 민지 운동화가 작아졌다는 것, 내일 병원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 아무 쓸모없는 생각들로 지금 이 순간을 피하고 있었다. 민지가 다시 난간을 잡아당겼다. 아빠, 오늘 약속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약속?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여기 누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 정말로 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날 병실에서 나는 아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모든 기억은 그 이후에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가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왜 민지가 먼저 그를 불렀는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이야기는 이 병실 밖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냥 재래시장이었다. 민지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민지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이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질까 봐서였다. 민지는 사람 사이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자기 팔이 다른 사람 몸에 닿을까봐 늘 조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빨리 옮겼다. 그날도 그랬다. 떡집 앞을 지나는데 민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엄마, 아이가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시선 끝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차림의 남자였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사람. 그런데도 민지는 그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남자는 우리 쪽을 보다가 민지 시선을 알아챘다. 잠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괜히 먼저 고개를 돌렸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때 민지가 말했다. 아저씨, 나는 순간 아이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는 조금 놀란 얼굴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응? 민지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아주 조용히 물었다. 이거 들어줘도 돼요? 아이는 자기 가방 끈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쪽 팔로는 잘 되지 않는 동작이었다. 나는 그제야 아이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가방 끈을 천천히 고쳐줬다. 그동안 아이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왜 팔이 그런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저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됐어. 그가 말하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이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그제야 남자를 바라봤다. 눈을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웃었다. 아이 손이 예쁘네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말. 그저 본 걸 그대로 말한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딱 그 정도로 헤어질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지가 뒤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아까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기 전에 다시 말했다. 엄마, 오늘 아빠 같은 사람 봤어. 나는 아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저 불을 끄고 아이 이불을 덮어줬다. 그날 이후 나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괜히 그 떡집 앞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때는 아직 이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깊게 들어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며칠 뒤였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민지와 다시 시장을 지나고 있었다. 아이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민지는 그걸 떼지 않으려고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미경 씨? 순간 누군지 떠올리지 못했다. 고개를 들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날 떡집 앞에서 가방 끈을 고쳐주던 사람. 지난번에 아이 가방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도 그제야 기억이 났다. 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민지는 이미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 아이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아저씨, 그는 민지를 보고 눈높이를 맞췄다. 병원 다녀왔어?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왜 병원인지 묻지 않았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기다렸겠다. 그는 아이 손에 붙은 스티커를 가만히 봤다. 이건 기다린 사람만 받는 거잖아. 민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스티커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나는 그날 그와 함께 시장 끝까지 걸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다. 그는 자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회사 이야기, 사는 동네 이야기, 그런 가벼운 말들만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불편해하지 않았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게 들린 건 아마 그가 기다림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가끔 마주쳤다. 시장에서, 병원 근처에서, 동네 문구점 앞에서 약속을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은 민지가 말했다. 엄마, 아저씨 오늘 안 보여. 아이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로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우리 앞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이거 봉투 안에는 색연필과 공책이 들어 있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그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민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아이는 색연필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 우리 집 알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한 얼굴이었다. 그래도 우리 좋아하는 건 안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우리 생활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빠처럼 앞서지도 않았고 손님처럼 머물지도 않았다.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나는 아직 그에게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내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 이야기를 언제 꺼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그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다. 아침에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놓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것. 민지 신발끈을 묶어주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아이를 기다리게 만든 적도 있었다는 것. 나는 그 모든 걸 그에게 숨겼다. 숨긴다기보다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어느 날
동네 병원 앞에서 우릴 기다리며 말했다. 자주 오시네요. 나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때문에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점이 고마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오던 저녁이었다. 집에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발이 잠시 멈췄다. 민지는 내 손을 잡고 앞서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엄마, 왜 그래? 나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다시 걸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가 보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미경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조금 단단하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이 그날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괜찮지 않아 보여요. 그 말이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책임지겠다는 말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 같았다. 그날 집 앞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병명을 말하고 아직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말을 끊지 않았다. 중간에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 말을 다 했을 때 나는 숨이 조금 가빠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였네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 달라졌다. 앞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민지 손을 잡아줄 때도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박자 늦췄다. 계단에서는 늘 내 뒤에 섰다.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엄마, 아저씨는 기다리는 거 잘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아빠라는 말은 아직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나는 두려워졌다. 기대는 항상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이미 민지는 그를 기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된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지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부터 봤다. 엄마, 오늘 비 와? 나는 커튼을 조금 걷어 밖을 봤다. 아니, 아이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왜인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민지는 아침을 먹는 동안 유난히 말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컵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오늘도 올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온다고 말할 수도, 안 온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모르지. 그 말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그 대답을 듣고도 실망한 기색은 없었다. 그래도 기다려볼래? 아이의 기다림은 어른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확신이 없어도 먼저 마음을 내주는 쪽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놀이터에 갔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민지는 그네를 타다가도 입구 쪽을 자주 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많이 기다렸네. 민지는 그네에서 내려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빠.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연습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잠시 굳어 있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놀라서도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는 아이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불러줘서 고마워. 그 말이 이상하게 어른 같았다. 그날 이후 민지는 그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엔 밖에서만, 집에서는 조심했다. 마치 엄마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는 것처럼. 나는 아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아빠 흉내를 내지 않았다. 숙제도 대신 해주지 않았고 훈계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지가 넘어질 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고 아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아빠는 나한테 빨리 하라고 안 해. 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았다. 민지가 팔을 쓰는데 시간이 걸릴 때마다 다른 어른들은 늘 재촉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사람은 우리 삶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마음대로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직 서류도 없고 약속도 없었지만 그는 이미 아이의 하루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곧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된다. 그가 미래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세 사람이 동네 분식집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민지는 자기 몫을 다 먹지 못하고 김밥 한 줄을 반으로 나눴다. 이건 나중에. 아이는 접시 한쪽에 김밥을 올려두었다. 그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민지는 나중에 생각을 잘하네. 그 말에 아이는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보며 이어서 말했다. 나중에 말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급하게 말을 잇지 않았다. 잠시 민지에게 물을 따라주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계산을 하러 다녀온 뒤에야 다시 말을 꺼냈다. 민지가 학교에 가면 분식집 말고 다른 데도
같이 가야겠죠. 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다. 학교, 같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아이의 미래 안에 넣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바로 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지금 당장 뭐 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그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우리 사이를 번갈아 보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빠, 나 학교 가면 엄마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 왜? 엄마, 가끔 천천히 걷잖아. 그 말에 나는 괜히 발끝을 보았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눈을 맞췄다. 그럼 같이 천천히 가면 되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 병을 설명으로 듣기 전에 이미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문자 하나를 보냈다. 미경 씨, 제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니죠. 나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말하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이미 놓친 것 같았다. 결국 이렇게 보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곧바로 답했다. 기다리는 건 익숙합니다. 그 말이 어떤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에 미래를 피하지 않게 되었다. 민지의 학교, 병원 동선, 비 오는 날 이동하는 방법,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당연한 듯 자기 일처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미래를 말한다는 건 언젠가 그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함께 감당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며칠 뒤 그는 민지 신발을 사러 가자고 했다. 아이 발이 부쩍 컸다며. 그날이 우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게 된 날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민지는 아침부터 운동화를 신어보고 있었다. 한쪽 발은 잘 맞았고 다른 한쪽은 조금 답답해 보였다. 엄마, 이거 작지? 나는 아이 발끝을 눌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바꿔야겠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외투를 집어들었다. 다녀올게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현관까지 따라가 그의 신발을 봤다. 아빠, 빨리 와. 그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다. 그저 신발끈을 고쳐매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민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운동화를 다시 신어보았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 아빠 늦네. 나는 괜히 핸드폰을 들었다. 아직 연락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분해서 더 알아듣기 어려웠다.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와달라는 말만 기억에 남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지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는 아이 신발을 집어들었다. 나가자. 아이를 데리고 택시에 올랐다. 밖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나는 한 발짝을 쉽게 떼지 못했다. 민지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 의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알겠다는 뜻인지, 그냥 듣고 있다는 뜻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민지는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우리는 병실로 이동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를 찾았다. 그리고 찾지 못했다. 침대 위에 있는 건 그가 아니라 하얀 천이었다. 민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던 것 같고 누군가 아이를 말렸던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그가 사러 간 운동화 상자가 끝내 우리 집에 오지 못했다는 것만 또렷하게 기억난다. 그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그가 있기 전과 그가 없는 지금, 그리고 이제 나는 민지에게 그의 자리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그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자기 방식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이 어떤 형태로 남게 될지는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 달라졌다. 가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공기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민지는 아침마다 현관 쪽을 한 번 더 봤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은 아이에게 항상 늦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민지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나는 잠시 아이 눈을 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 멀리 갔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 생각하지? 나는 대답 대신 아이 손을 잡았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이도 생각한 것 같았다. 민지는 그 이후로 그의 흔적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분식집 앞에서 김밥을 반으로 나누던 이야기, 놀이터에서 천천히 밀어주던 그네, 신발을 고를 때 항상 앉아서 아이 발을 보던 모습,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정리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말하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이 떠난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민지는 운동화를 꺼내왔다. 새로 산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닌 그 중간쯤의 운동화. 엄마, 이거 아빠가 고르려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고 말했다. 그럼 이건 아빠 거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아빠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서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그를 아빠로 기억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학교에 갔다. 입학식 날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나는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지는 뒤돌아보며 나를 찾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 속도로 앞으로 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를 떠올렸다. 기다리는 걸 알려준 사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내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아침마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하루가 끝나면 쉽게 지친다. 그래도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가 함께 이야기했던 미래 속에서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이는 그 말에 만족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그는 우리 곁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머물렀다는 걸. 어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걸. 이제 그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남긴다.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보일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아직도 병원 복도를 지나던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철호는 결국 아빠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민지에게는 끝까지 아빠로 남았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있었다. 지금도 민지는 가끔 묻는다. 아빠는 하늘에서도 나보고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잡는다. 그가 남긴 건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으니까.